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탄압을 주장하자 이에 대한 특검 반응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며 계엄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옳았는지 여부는 역사가 판단할 거라고 적었습니다. 이 글이 올라온 시점은 김건희 여사 소환 소식이 나온 지 5시간 뒤였습니다. 내란 특검은 논박할 가치가 없다며 웃으며 일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는 다르게 불법 계엄과 관련해서 부하 직원들은 오늘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JTBC 등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해서 이영팔 소방청 차장은 특검 조사를 받았고 서울의 여러 소방서들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나왔습니다. 옥중 메시지인데 575자입니다. 내용은 이수진 앵커가 짚어드린 대로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과 함께 나 하나로 족하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인지, 왜 이 시점에 어떤 의도로 낸 입장문인지를 분석하겠습니다. 일단 왜 이 시점일까요? 내용만 봐서는 하도 비장해서 독립운동가인 줄 알 것 같아요. 예. 저는 만약에 특검의 소환이나 특검의 수사가 그 주장대로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윤석열실 화법으로 치환하자면 이거는 국어사전을 바꿔야겠죠. 기자회견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것도 국정농단이면 국어사전의 정의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정치적 탄압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동안 사과 한마디 없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4개월 동안에는 구속 취소돼서 본인이 할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영화까지 보면서. 그런 마당인데 대선 이후의 첫 메시지가 지금 이 옥중 말씀하신 571글자의 메시지였는데 예. 가만히 있고 또 수사도 다 회피하고 본인이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구속 적부심만 일찌감치 나가가지고 대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도 특별한 메시지도 없었고 역시 사과 반성 없었는데 한마디로 내 아내는 건드리지 마. 예. 나 하나면 충분해. 뭐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도대체 아직도 어마어마한 그 계엄의 정당성을 가지고 했다는 식으로 이 메시지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도 착각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무슨 탄압을 그렇게 받았습니까? 본인 마음대로 불법 계엄 내란 저질러서 나라를 이렇게 몇십 년씩 후퇴하게 만들고 세계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만큼 국격이 추락하게 만들어 놓고도 여전히 지금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망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이제 그 당대표 출마하고 전한길 씨 또 입당해서 저러고 있으니까 나도 좀 봐줘. 나를 좀 바라봐줘라는 지지층 결집이자 내 아내는 건드리지 마. 두 가지 메시지로 저는 정리된다고 봅니다. 예. 오후 2시 30분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한 7시 30분쯤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한 5시간 뒤거든요. 소환 통보와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시기와 내용을 보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게 일단은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 긴 글을 읽으면서 이걸 좀 종합해 보자면은 계엄은 맞았다, 올바른 결정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반성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으신 것으로 보이시고 정치적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은 이제 뭐 앞으로도 수사에 뭐 전혀 도움을 주지 않겠다, 대응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만 보면은 매우 아쉬운 게 지금 이제 시기하고도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좀 연계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계엄이 있고 탄핵과 대선 이 국면이 7개월이 지났잖아요. 예. 거의 8개월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나가서
고초를 겪고 있다. 계속 진행돼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나만 기소해라. 나만 탄압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뭐 이해가 가는데 시기적으로 김건희 전 여사가 이제 소환이 되면서 이 내용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왜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나왔느냐에 대해서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여기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 국민 여러분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것을 굳게 믿는다. 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말은 동의합니다. 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한 반년 넘는 시기를 넘어왔고 앞으로도 국민은 그렇게 지켜주실 겁니다. 근데 국민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페이스북 글 제가 앞서 570여 자로 말씀드렸는데 757자네요. 다시 세보니까. 워낙 납득이 안 되는 내용들 뿐이어서 숫자도 구체적으로 세지도 않았지만 지금 막 세보니까 757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논박할 가치가 없다라고 비판적으로 입장을 냈고요. 정당한 명령을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는다. 일단 명령이 정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많은 군인과 공직자들이 죄 없이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 군인과 공직자들을 걱정하는 것도 납득할 수가 없고 그래서 최근에 여러 진술들이 바뀌는 것까지 감안해서 저런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김영남 위원님? 일단 뭐 갑자기 본인의 명령에 따랐던 군인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나 하나로 족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군인과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다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였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자기는 지시한 바가 없다. 뭐 이런저런 거 지시한 바 없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거나 뭐 잘못 판단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본인의 책임은 회피하고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태도였는데 왜 갑자기 저럴까? 거기서 등장하는 군인과 공직자들 건드리지 말고 나만 건드리라는 거는 사실은 본인의 배우자를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를 좀 돌려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건드리지 말고 나 하나로 끝내자라는 것인데 일단 본인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라는 것은 박지영 특검보의 말처럼 뭐 논박할 가치도 없고 이른바 지나가던 소가 웃을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심판할 일이 아니고 지금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적 탄압이라기보다는 정당한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본인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부인, 뭐 남에게 책임 전가 이거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고 아마 그렇게 끔찍히 걱정하는 본인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발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배우자 보호를 위해서 나 하나로 족하다라는 표현도 썼다라는 해석들이 꽤 많았어요 오늘.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도 비슷한 해석을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나는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한 지금 당내 극우와 분위기, 그다음에 그런 세력들이 다시 주운동하고 있는 상황에 같이 얹혀가려는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그전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니야. 나 여태까지 수사도 회피하고 왔던 게 어제 갑자기 나 하나로 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건희 씨 소환 통보 의식해서 그런 걸까요? 그런 것도 있을 거죠. 김건희 소환 통보 의식 가능성이 있다. 정광재 의원도 비슷한 생각 갖고 계세요? 이것은 뭐
제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중요하겠죠. 저 메시지를 처음 접했을 때 왜 이 시기에 그러면 또 이런 SNS 메시지를 냈을까? 그 바로 직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소환 방침이 알려졌잖아요. 그런 그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메시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12월 3일에 대한 불법 계엄은 지금 정치 보복을 얘기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위법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된 셈이죠. 지금은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면 이후에 수반되는 계엄과 관련한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얘기한다면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이 얼마나 과연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저조차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전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좀 억울한 점이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금의 행보대로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더 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자기 때문에 고초를 겪는 많은 그 군경 종사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고 본인이 3월 8일인가요? 구치소에 남아서 그냥 구속 상태로 있었더라면 지도자다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더 강화된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예, 저는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을 보면서 법률에 의거한 특검의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지금 규정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자신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치 탄압한 건가? 그런 논리라면? 그렇죠. 그런 논리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본인도 정치 탄압했던 거고 국정농단 때 그 특검팀에서 맹활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천 개입했다는 이유로 그 여론조사 돌렸다는 이유로 징역 2년 살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 본인은 몇 년을 살아도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될 문제예요. 온갖 특검에 다 지금 연루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걸 정치적 탄압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인지 본인이 정치 사범인가요? 완전히 반헌법적인 불법 개헌관 내란범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민주화 운동을 했거나 혹은 독립운동한 사람처럼 본인이 지금 코스프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역사가 심판합니까? 이제 곧 몇 달 있으면 법과 원칙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서 내란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 되겠죠. 역사적 심판을 받는 것까지 갈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헌재에서 그 사령관들하고 옥신각신하고 다 사령관들이 알아서 한 거다. 나는 모른다. 그리고 포고령도 김용현이 썼다. 이런 순간순간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본인이 갑자기 나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 너무 황당했는데 그 말 자체도 너무나 가식적이고 진심이 전혀 묻어나지 않는 이야기들이어서 이 메시지 처음부터 끝까지 여전한 궤변이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네요. 네. 앞으로도 특검이나 법정에 출석 안 하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얘기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게까지 뭐 깊이 생각하고 쓴 글 같아 보이지는 예. 않는데 뭐 어찌됐건 간에 지금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평론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예. 그래요. 괜히 죄송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죄송하다. 그렇죠. 누구에게요? 이걸 시청자들께요? 우리 시청자들이 예. 과 이제 국민이죠 일반. 왜 제가 그걸 느껴야 되는지 저도 지금 스스로가 굉장히 의아스럽긴 한데 계속 이런 일이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안 좋은 예감은 듭니다. 예. 맞습니다. 시청자들께서 과연 이걸 분석할 가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저희는 그래도 분석을 해야 된다. 과거에 전두환 씨의 여러 주장과 궤변을 하나하나 따져 묻지 않아서 계속 그런 주장이 반복되기도 했고
또 5.18 관련 가짜 뉴스도 많이 퍼졌고, 그래서 언론에서는 시청자들께서 저런 것까지 봐야 되나라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계속 따져 묻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건희 피고인이 아니죠. 아직 기소가 안 됐으니까 피의자 측은 일단 성실히 특검 수사에 임하겠다 이런 입장은 밝혔어요. 준비가 다 된 모양이에요. 글쎄요. 근데 그 특검 측이 상당히 일찌감치 소환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보름 뒤에 나와 달라라고 한 것이죠. 보통은 하루나 이틀, 뭐 길어야 사나흘 후에 소환 통보를 하는 게 통상의 예였는데 열흘도 훨씬 더 남은 상황에서 8월 6일 날 출석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뭐 사정이 있어서 출석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궁색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름 후에 나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보름 후에는 아플 것 같다, 뭐 아니면 아플 예정이다 이러면서 출석 못하겠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은 출석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특검이 만든 것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 보면 수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 또 그 앞서서 경찰의 출석 요구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뭐 이런저런 이유로 대통령 선거 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선거 이후에 출석을 하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뭐 최근에는 아파서 못 나간다는 얘기도 했는데 했었죠. 예, 8월 6일 그 무렵쯤 돼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성실히 임하겠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8월 6일 그 즈음에선 또 어떤 핑계가 나올지 모르겠다. 예. 2주하고 하루 더 남았습니다. 오늘 22일이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저는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가 출석할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든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이든 이번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을 보이게 되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랬듯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 예. 이런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전제 조건이 있겠죠. 과거와 같이 건강 상태가 아주 악화된다면 부득이하게 또 한 차례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5월에 있었던 1차 조사에 선거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벌써 특검 조사에는 그러나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오라고 하는데 또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물론 과거에도 그런 적은 있지만 자신이 했었던 말을 다시 시건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소환 조사가 뭐 이제 충분히 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변호사들의 조언을 구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1년 전 검찰에서는 제3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반납하면서 제출하면서 대면 조사를 하기도 했는데 이번엔 어쨌든 소환 통보에 임한다면 다른 피의자와 똑같이 수사는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포토라인에 설까요? 세울까요? 응당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또 지하로 오겠다 이런 얘기는 이제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 부인이 아니죠. 대통령 부인이었을 때 만약에 검찰에 제대로 출석해서 조사를 성실하게 그때 받았더라면 어쩌면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온갖 꼼수 다 쓰고 검사들 핸드폰까지 다 뺏어서 보관하고 그러면서 황제 수사 받고 나서 그 후과가 지금 오늘의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대통령 부인이 아니고요. 그냥 서초동 사는 김모 씨입니다. 그러니까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그 원칙을 지켜서 지금이라도 성실한 모습 보이고 출석해야 맞다고 보고요. 예. 이렇게 특검이 미리 선제적으로 긴 시간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8월 6일 날 나오세요 얘기한 것은 딴 핑계 대지 말아라라고 미리 쐐기를 박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미리미리 건강도 잘 관리하고 해서 나와서 성실하게 조사받아라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죠. 네. 전직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
옥중 주장이라고 할게요. 옥중 주장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친윤계 의원이죠. 이철규 의원이 순직 해병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신은 전혀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저희 자택을 포함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정치 특검의 전형적인 망신주기 행태로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실질적인 진실을 밝히려는 특검에는 성실하게 협조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도를 넘은 정치 특검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당시 대통령과 통화가 있었다면 당의 사무총장으로서 현안에 대한 일방적 통화였을 뿐 임 전 사단장의 구명에 대하여 대화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 아마 특검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저런 주장들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구명과 관련한 통화는 없었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규명이 될까요? 그러니까 통화는 있었던 것 같아요. 통화를 한 내역은? 예, 그렇죠. 근데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뭐 녹취 파일이 뒤늦게라도 어디서 나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통화 양 당사자 어느 한쪽이 녹음하지 않았다고 하면 대화 내용은 당사자들만 알겠죠. 근데 미리 좀 복선을 깔았잖아요. 통화를 했다면 그거는 당의 사무총장으로서 뭐 다른 일로 통화를 했을 거다. 아마도 통화 내역 정도는 여러 차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철규 의원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직접 알고 모르고는 이 사안에서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죠. 사실은 임성근 전 사단장 측의 구명 로비 과정에서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또 이철규 의원이 대통령 내지는 또 본인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구명 로비에 참여했느냐 여부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통화 내역을 통해서는 그 비슷한 시기에 통화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벌어진 압수수색을 놓고 망신주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에 이철규 의원이 김건희 특검 쪽에서 수사 대상이 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 달리 최상병 특검 쪽에서 먼저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근데 언젠가는 뭐 시기의 문제였지 압수수색 정도는 충분히 받을 만한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특검도 이 정도로 짚고요. 국민의힘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이라기보다는 전한길 씨에 대한 이슈인데 전직 대통령의 앞서 말씀드린 그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읽으면서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원 하나 가입했는데 왜 이렇게 다들 호들갑이죠? 국힘이 그렇게 약하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들이 집단적으로 전환기를 지금 다구리시키고 출당시키려고 하면 윤리위원회를 연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공당이 맞습니까? 평당원 여러분 국힘당 가입하시라니까요. 우리가 국힘을 제대로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시고 전환기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예, 이것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전한길 씨는 지금 과포장된 건가요? 아니면 전당대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건가요?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영향은 별로 없는데 소리는 굉장히 크죠. 예, 데시벨이. 목소리도 크고 데시벨도 크고 저분만 나오면 하여튼 당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는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의견을 분분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영향력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탤런트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쨌든 간에 저분을 지금 출당시켜야 된다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전한길 씨가 왜 우리 당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전한길 씨하고 제가 동의하는 부분 하나 있네요.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매우 취약해진 건 맞습니다. 예, 굉장히 허약해졌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알지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세력들이 당내에 이제 침입하거나 이렇게 좀 들어왔던 상황이 있는데 아마 그때하고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간에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뭐 영향력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실질적인 상징성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우리가 가져갈 수는 없다고 보고요. 예. 들어와 줬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고마운 거는 우리가 탈당을 제대로 출당을 시킨다면은 그 출당 절차조차도 상징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영향력은 없지만 데시벨은 크다. 예. 그런데 당원 가입해서 전직 대통령을 돕고 전환길도 도와달라. 사전에 전직 대통령하고 뭔가 상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글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최근에 면회했다는 소식은 뭐 알려진 바가 없으니까 예. 어떤 식으로 소통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전한길 씨가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과거 한국사 강사 전한길의 순수성은 사라지고 오히려 새로운 이해관계에 접목돼서 거기에 매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그 탄핵 국면에서 혜성처럼 등장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했어요. 자유민주주의 지켜달라고 할 때는 동감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놓은 메시지는 부정선거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한길 씨 주장에 공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한길 씨가 내놓는 주장들은요. 우리 당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몇 가지 숙제를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계엄에 대한 옹호고요. 두 번째가 부정선거에 대한 절연입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 우리 국민의힘이 어떻게 다시 대중정당으로 국민들로부터 특히 중도, 수도권 청년들로부터 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재용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전한길 씨가 지금 내놓은 메시지들의 목소리는 큽니다만 과연 그것이 우리 정당 지난번 그 대선 경선할 때 77만 명의 책임 당원이었는데 그 77만 명 책임 당원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우선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카메라 앞에서 조금 은어를 사용하더니 그 은어가 국민의힘 쪽에서는 완전히 요새 유행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몰매를 뜻하는 뜻의 그 은어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사실은 전한길 씨가 지금 뭐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앞서 존재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문제는 저런 사람을 강사로 초청해서 행사를 개최한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 그것도 중진 의원이라는 거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전한길 씨 같은 사람들의 스피커 용량이 좀 더 커진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전한길 씨야 제가 보기엔 제 생각으로는 출당을 시켜야 되고 뭐 곧 출당이 될 거라고 예상도 됩니다만 문제는 전한길 씨를 초청했던 그 현역 중진 의원은 정리 안 될 거예요. 예. 다음 총선 그러니까 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정리가 아마 안 될 것이고 그게 그 한 사람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꽤 많이 있다는 것에 국민의힘의 문제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된다는 게 참 난망합니다. 제가 보기엔. 예. 윤희숙 위원장이 그냥 한번 딱 시체말로 질렀잖아요. 나윤장송 이렇게. 굉장히 신선했고 시원했고 와 그래도 윤희숙 위원장이니까 하는구나 이렇게 그 용기에 박수도 보내고 했는데 근데 안타깝게 거기까지였어요. 안철수 후보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국민 경선 100%로 해야 국민의힘이 산다 이런 얘기 백날 하면 뭐합니까? 전한길 씨 입당 때문에 합리적인 보수가 많이 당원들이 떠난다 이런 걱정하면 뭐합니까? 비대위에서 전혀 소용이 안 되는 이야기를 안윤 두 사람이 앉아갖고 신세한탄 하듯이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희숙 위원장이 2차, 3차 인적 쇄신에 대해서 또 얘기할 거다. 의총 열면 얘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의총을 계속 연기하잖아요. 예. 물론 첫 그 핑계라고 해야 될까요?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수해 피해 때문에 일단 정치 일정은 수년한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열어야죠. 그런데 안 열고 있잖아요. 그거는
윤희숙 위원장 입에서 어떤 이름이 또 거명될까에 대해서 피곤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혁신위원장을 맡겨놓고. 그러니까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저는 감히 단언컨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미 다음 주인가요? 7월 30일이면 후보 등록하잖아요, 전당대회. 그러면은 전당대회가 거의 혁신이고 뭐고 다 블랙홀이 될 게 뻔한데 그때 누가 혁신이가 무슨 얘기 했더라라고 관심이나 두겠습니까? 그게 지금 비대위의 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난망한 상황이고 이제는 각각의 대표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각자의 혁신안을 가지고 당원들께 국민들께 혹은 선택을 받는 길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윤희숙 위원장이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 사과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사과를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뭐 인적 쇄신의 영순이다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전한길 씨가 들어와서 저는 생기는 뭐 효과 중에 하나는 낙인 효과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전한길 씨를 옹호하고 그것도 괜찮다라고 예.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아마 인적 쇄신 영순위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16일에 윤희숙 위원장이 4명 나윤, 장, 송을 거론했죠. 그런데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일주일도 안 됐어요 아직. 예. 그런데 많이 사그라든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저런 목소리에 전한길 씨의 행보까지 합쳐지니까 그동안에 인적 청산 대상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명들을 쭉 나열한 적이 그닥 많지는 않았는데 좀 더 구체화됐다는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